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네네.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의원님도 가십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말 일정이 있어서. 근데 왜 여는 거예요, 이 집회는? 아무래도 지금 뭐 야당 탄압 여러 가지 지금 그 사법부 흔들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민심들을 결집하고 또 내부의 어떤 결속들을 다지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호응은 좀 클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꽤 많은 뭐 집회가 꽤 큰 집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음. 다만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는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과정들 요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부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면 우려의 목소리가 꽤 크다.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좀 이따 좀 저희가 좀 정밀하게 한번 좀 진단을 해볼 거니까 좀만 좀 미루고 우리 그 홍익표 의원님은 이 장애 집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야당으로서 장애 집회라는 거는 뭐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 저항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야당 때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하셨죠, 민주당. 예. 그래서 뭐 그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략적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약간 수위 조절은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신 하나는 이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 불확실성도 있고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당 그저 야당 지도부가 왜 그러냐면 국회 보이콧을 하지 않잖아요. 원내외 병행투쟁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국회 보이콧을 하지 않고 병행투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 그 장애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속도, 그러니까 어떤 강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구를 선택한 거는 수도권 통상적으로 수도권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북상하거나 경부선 코스로. 예, 근데 이번엔 하여간 얘기는 했어요. 대구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일련의 코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대구의 그 첫 번째에서 뭔가 기세를 보이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장 믿을 만한 곳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피켓 같은 거 이제 들지 말라고 한 건 두 가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동원된 이미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더 나가서 소위 뭐 윤호겐이나 그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뭐 복귀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이게 그 플래카드가 나붙기여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세심한 고민도 있는 것 같다. 바로 그 보입니다. 지점인데 예. 윤 어게인 뭐 9호 피켓 금지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그게 관리 통제가 되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게 정당 내에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동원령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당협에 그 공문이 하달돼서 당원들이 모이는 집회, 당원 집회이고요. 거기에 이제 보통은 그런 그 공문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없을 때는 뭐 흔히들 자기들이 원하는 깃발들 많이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봐서는 사실상 모든 가지고 오는 동원된 깃발들은 우리가 이제 불허하고 내부에서 만든 것들만 현장에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통제는 할 텐데 그 외에 이제 당원들의 공문이 아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튜버 중심의 다른 세력들이 아마 거기에 합류할 때 그 깃발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통제할지 이제 그것이 그렇죠. 현장에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완벽한 통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빠져나갈 그 지도부가 빠져나갈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공문이 그 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해서 이거는 우리 뜻과 무관하다. 우리 지도부는 그런 거를 더 우리가 그 조직적으로 당 차원에서 또는 지역 당협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하는 그런 이 약간의 그 틈새를 만들어 놓은 거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냥 각도를 돌려서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장애 집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지방선거까지 지금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년에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이 지방을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토크쇼나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 주목도도 높이고 또 뭐 그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또 그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이런저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아직은 확대 대세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뭐 그걸로 갖고 뭐 지방선거 공약을 얘기할 수는 없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약간 좀 불안해하는 지역 조직, 불안해하는 지역의 어떤 지지층의 민심을 어떤 그 잡고 조직을 한번 이렇게 그 점검하는 차원의 그것도 그 아마 하는 것 아니냐, 야당으로서는.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내포한 그 장애 집회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쓸데없는 궁금증이 발동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장애 집회를 하고 동원령이 내리면 당협별로 실적 평가 혹시 이런 것도 하나요? 그렇죠. 보고하게 돼 있죠. 보고하게 돼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몇 명 나갔다 이런 거 보고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 뭐 그 지역별로 구획을 그려서 뭐 어느 바운더리에 있는 당협은 몇 명 정도 이렇게 다 할당량이 내려오죠. 구획도 이렇게 아, 그럼요. 예, 예.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그럼 뭐 총동원으로 가겠구만. 예, 저는 근데 이게 사실상 내부 결속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권성동 의원 구속과 패스트트랙 그 재판 그 구형으로 인해서 내부에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야당 탄압에 대한 프레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흔들기가 이게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여론들을 당이 재빠르게 그걸 흡수하고 소위 이제 지금 여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에서 좀 조속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제일 크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규탄 집회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피켓이나 깃발만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장애 집회하면 돈 많이 듭니다. 지역위원장들. 왜 그러냐면 몇억 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일단은 이제 이 중앙당 차로 그건 중앙당이 부담하니까 그 뭐 앰프 같은 거 그게 이제 대여 임대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서 이제 제법 이제 비싸게 고가입니다. 그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용량이나 어떤 뭐 성능에 따라 그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뭐 한 1억 5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만 그 앰프만 빌리는데 그것만? 예, 앰프하고 앞에 그 버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세트하고 하는데 한 1억 5천. 뭐 장기 임대하면 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뭐 하여간 그런 등등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 오신환 의원이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동원할 때면 당협위별로 또는 지역위원회별로 버스 한 대는 해야 되거든요. 버스 요즘 비싸요 또. 왜 그러냐면 가을 이제 행락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네. 이게 시즌에 따라 그 가격 차이겠지만 아마 최소 8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버스 관광버스. 예. 대절하는데. 그럼 뭐 아침에 올라오는데 뭐 김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뭐 45명 탔다고 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점심이라도 뭐 끝나고 집회 전후에서 식사 한 끼 먹고 이러면 그 비용들을 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역위원장이 못 해요.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면. 그래요? 그러다 누가 그거를 각자 내야 돼요. 각자 각출을 해야 돼요. 그래요? 각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비용 그러면 한 대략 아무리 안 돼도 한 버스 한 대 동원하면 150만 원 이상 들 거예요. 그러면은 1인당 한 뭐 3만 원 45명 간다고 치면 1인당 3만 원 이상은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는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사실은 뭐 제가 알기에는 100% 다 그게 아마 그 각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선거법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금을 할 때 누구는 뭐 2만 원 내고 누구는 5만 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옛날 그래서 황교안 총리 때나 그거 할 때는 녹아났다고 얘기가 많아요. 지역에서. 녹아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위원장들이 그거 할 때마다 그때 매주 했잖아요. 자주 해서. 그러면 이번은 한 4번만이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이럴 수 있을 텐데 저거 길게 하면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은 힘들죠. 갑자기 돈이 나오니까 되게 구체적이다. 근데 선거법상 그거는 이제 그 교통비나 이런 음식 제공은 불가능하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그 당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할 때든 지방에서 할 때든 뭐 다 각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당원들이 열성 당원들은 계속 똑같은 당원들이
계속 다른 집회에도 가야 되니까 그런 피로감들이 좀 누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6년 만에 이루어지는 장외 집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대구 집회에는 굉장히 좀 많은 대규모 저 당원들이 집회에 가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님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왔는데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여쭐 게 더 있는데 이건 약간 뒤로 미루고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거의 총 출동하다시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오신환 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사퇴의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좀 취약하고 과거에 늘 해왔던 그런 약간의 공작 괴담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로서 봐서는. 그런데 그렇기 그게 때문에 한덕수 총리랑 만나서 뭐 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4인이 뭐 회동해서 오찬을 하면서 거기서 발언했던 것이 근거가 돼서 그게 국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특히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는 게 또 다른 근거가 아니라 뭐 많은 제보는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그 뭐 소위 그 유튜버가 얘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이 치러지고 있는 1심에 대한 재판부 변경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대법원장을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를 받아라. 당당하면 떳떳이 출석해서 그걸 밝히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해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 이상의 뭔가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저는 저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쌓이고 누적돼서 더군다나 지금은 거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흔들고 있고 그것이 사법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다 그 속 숨은 뜻은 국민들이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일부 조심스럽게 자성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혹 제기, 그러니까 4인 회동 관련된 의혹 제기가 이게 사실은 분리됐어야 되는데 뒤섞여 버리면서 제가 보기엔 민주당 입장이 도리어 좀 그 난감해지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은 이 4인 회동과 무관하게 제기됐거든요. 파기환송심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파기환송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동일한 사건에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판결이 한 대법원에서 한 91일 정도 석 달 정도 걸렸는데 이건 36일 만에 그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리고 대선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걸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법조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한다고 할 때는 이거 그냥 그 원심 확정으로 해서 그 리스크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나오면서 이게 뭐지? 이게 직접적으로 대법이 왜 정치에 관여하지 이런 논란이 뭐 그 민주당 쪽이 아니라 그 약간 좀 중립적인 판사들 또는 법조인들 사이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지금 사법개혁 문제가 단순히 지기현 판사 한 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나친 엘리트주의 그리고 어떤 성역화 그다음에 굉장히 권위주의만 그 재판 한 번씩 바꾸면은 판사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은 그렇지 않은 판사들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판사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이제 증언하는 나온 사람이라든지 또는 참고인, 피고인 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고압적이고 좀 내려다보는. 이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사들이 우리 그 엘리트주의나 우리 제 식구 감싸기 이거 판사들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검사들도. 뭐 그만큼 판사들 일부 판사의 문화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에 대한 법원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상황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있었어요. 일정 정도.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에서도 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깔끔하게 책임지고 사퇴할 필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그 4인 회동서라고 뒤섞이면서
뭐랄까 도리어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까지 약간 좀 만약에 그 4인 회동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증언이나 추가적인 어떤 그 근거를 민주당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도리어 안 한만 못한 꼴이 만든 그럼 거죠. 의원님도 4인 회동설의 정합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질의도 뭐 통상적으로 하지만 상임위 질의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해요.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분이 원내대표 네. 하셨잖아요. 대정부 질의할 때 의원의 질문 사항을 원내 지도부가 사전에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그 통상 이렇게 합니다. 다 100% 다 체크하진 않아요. 네. 근데 뭐 처음에 이제 그 대정부 질문자가 확정되면 소집을 합니다. 원내대표실로. 원내대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 특히 원내대표실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그러니까 예를 이제 뭘 폭로하거나 또는 뭐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는 반드시 원내대표실하고 그 사안을 공유해 달라.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뭐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때 원내대표 할 때 강조한 거는 근거 없는 걸 해서 본질을 흐트리지 마라.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왜 당부하죠. 여쭤보냐면 지금 그러면 부승찬 의원의 그 이제 본회의에서 어떤 그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원내 지도부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거는 사실은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제기한 거에서 한 발도 더 나간 게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이걸 때리면 뭔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라는 공학적 판단의 결과로 그러니까 일단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당이나 원내대표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니까 사전에 뭐 질문 요지서 정도 이렇게 받아서 스크린 하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의원들이 그걸 전달해 주거나 내용들을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주 꼼꼼히 원내대표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걸 아주 세밀하게 체크하지 않는 한은 부승찬 의원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대정부 질문에서 할 거라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저는요 이 문제가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망각하거나 사실은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걸 실패했다고 지금 인정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로 지금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권력에 기생하거나 정치 권력에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검사들, 특정 검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악마화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문제도 사법개혁에 대한 일부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법원과 사실 민주당이 이 대척점에 놓고서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고 실제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사례들을 좀 다시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대정부 질문 때 보통 그 폭로하는 경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옛날 그 대우조선 지원 그 어떤 그 특혜 지원과 관련돼서 그 정부 자금이 들어왔죠. 그때 이제 서별관 회의라는 걸 비공개로 한 박근혜 정부 때 예, 박근혜 정부 때죠. 예. 그 제가 그때 그 문건을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문건을 갖고 시작을 했죠. 갖고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 금융위원장한테 당신들 그런 회의 했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미 그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한 언론사하고 그 자료를 공유해서 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가 우상호 대표였는데 우상호 대표한테 그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따로 1대1로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통상 바로 그걸 하지 않고 늘 이렇게 약간 던져줘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보통 안 했다고 부인하죠. 부인하면 이제 그걸 띄우니까 그 당시 금융위원장 답변이 우리 양식의 문건은 맞는데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뭔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걸 내가 할 거고 이런 내가 확인했더니 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게 당시 총리 4월 달에 총리 차량 일지 확보가 가능해요. 예. 총리 차량 일지 확보하고 대법원장 차량 일지 내놓으라고 하면 돼요. 자료 제출을 네. 법사위에서. 네. 그래서 두 개 싹 대조해 보면 대조하면 금방 나오겠네. 네, 차량 일지는 그거 속이기 어렵거든요, 요즘요. 그러면은 차량 일지 같은 걸로 나와요. 뭐 그러면 대법원장이 자차로 이동했다. 그 총리가 자차로 이동했다. 그 총리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게 당신 더더군다나 권한대행이에요. 국가수반이기 때문에 그 거의 혼자 움직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경호 문제가 있어서. 경호 문제가 있어서. 그럼요. 이게 네. 사실은 그래서 수십 명이 움직이는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팩트 체크를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총리는 더군다나 우리 김민석 총리잖아요. 총리가 협조해주면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명이 아닌 오찬이 회동이 아닌 둘이서 은밀히 만났다라는 것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게 공개된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대행이고 또 3부 요인 중에 하나인 대법원장이 움직일 때도 경호 인력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수십 명과 그 식당이 어딘지를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유튜버가 날짜까지 지금 특정해 놓은 상태니까 그 4일인가 그 날짜에 어느 식당을 우리가 수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런 이야기를 거의 괴담 수준으로 내놓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역풍불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지금 아까 지역구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미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특히 이제 이게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걸 왜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왜 흔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요즘 굉장히 국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순수성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 그거를 또 이제 국민의힘이 빨리 캐치한 거죠. 제가 봐서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보는 많이 있어요. 그 이런저런 저도 사실 뭐 그 4인 회동 관련된 얘기를 유튜브 방송도 했고 뭐 그런 얘기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찌라시도 돌았어요. 찌라시 돌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충분히 지금 민주당이 집권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힘이. 그렇다면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서 크로스 체킹을 했더니 뭔가 엇비슷한 지역에 오찬 때 했거나 아니면 만약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그 배석자 없이 혼자 자기가 차량 운전해서 갔다. 이거는 증언이 나올 수 있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날은 대법원장이 혼자 차를 몰고 스스로 운전하고 혼자 나갔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탐문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회의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내가 확인했더니 차량 일지 보고 또 그 관계자들 총리실과 법원에 탐문을 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 그 업그레이드된 게 나와야죠. 그러면 그걸 그날 대법원 본회의장에서 터뜨리거나 그 다음 날 대법원장이 부인하고 나서 바로 또 우리 그렇죠. 또 해서 그러면 특검이나 또는 뭐 어디 공수처든 뭐든 수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팁을 주셨네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차량 일지 한번 확인해 보면 뭐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자꾸 수사 받아라, 당당하면 출석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아니면 언론에서 취재해도 금방 나오는 문제니까 그게 사실은 뭐 단 둘이 회동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수십 명과 이게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데 그 안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까 우리 오신환 의원이 잠깐 언급하면서 지금 당의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결심 공판 이 두 가지를 좀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분위기가 어느 정도예요?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특히 이제 구형 같은 경우도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107석에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106석으로 떨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또 특검이 지금 당원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3차 지금 집행하면서 결국에는 가져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 전체적으로
의원들 스스로는 물론이고 당 전부가 당원들까지도 지금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금 1심만 6년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33,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3개월이 아니라 6년, 3년, 3년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작했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기에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거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하신다. 그럼요. 예. 이거를 왜 여지까지 미루다가 왜 이 시기에 하냐는 거죠. 거기는 차라리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예. 그 이전에 했어야지 차라리.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경원 의원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막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비상식적이었죠. 6년 걸리는 거? 예. 예.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었거든요. 뭐 영상 다 있고. 예, 다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되게 법이 엄격해서 그때 저희가 국민의힘 당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다가 되게 경고를 많이 했어요. 이거 의원직 배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국회가 제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 당시였죠. 그 정의화 그 의장이 권한대행일 때, 부의장이 권한대행할 때, 그 시절에 이제 18대 국회였죠. 막판에 이거를 세게 만들어 놓고 나가 끝난 거예요.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국회 했죠. 선진화법을.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 없이 위법할 경우에 그냥 의원직 배지를 떼는 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그래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하길래 우리가 이거 이러다가 의원들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최소화한 게 국민의힘 쪽이 대략 10명 정도 그리고 우리 당이 2~3명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지금 법원에 갖고 지금 거의 6년 가까이를 1심에서 계류돼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검찰 수사가 늦어진 건 도리어 있을 수 있어요. 수사 단계가 복잡하니. 근데 검찰 수사 빨리 해서 넘겼는데 법원에서 계류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야 사법부가 움직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눈치 보기였다. 이렇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불안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체로 보면은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발부되고 있고 특히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 그리고 원내대표도 어쨌든 2번이나 했고 중진 의원이고 상징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구속영장 발부되면서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저는 뭐 내란 특검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도리어 여러 다수의 정치인들이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뭐 누가 봐도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의자 신분의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그리고 많아요, 지금요. 그런 등등해서 김건희 특검 관련 이미 윤상현 의원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등해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대략 10명 이상, 최소한 10명 이상의 의원이. 의원 또는 유력 정치인들이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 근데 사실 내란 특검에서도 추경호 이제 그때 당시 원내대표라든지 그날 밤 이것도 사실은 주된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경우는 이제 확대 최고가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정도일 거 봐요. 의외로 파생은 밑에 있는 당시 원내대표단까지 다 조사는 한번 할 수 있겠지만 일괄 기소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보도를 보면 1차 수사 대상은 그날 밤에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투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 대상이 다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체로 그것도 한 10여 명쯤 됩니다. 근데 제 판단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일괄 다 하지 못해도 최소한 추경호 플러스 한두 명 이 정도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기소? 한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3대 특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물론 이제 특검법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 확대해서 지금 계속 파장이 밀려오는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본질이 지금 본말이 전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엔 국민의힘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몰고 들어오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계속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위원정당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최성병 특검에도 지금 임종덕 의원 네네. 있고 다 연루돼 있죠, 이철규 지금. 의원도 예, 이름 거론됐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면 대상은 거의 한 20명까지 확대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요. 그렇네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위기감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장애 집회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분위기 흐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